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 최재혁입니다. 국내 거주자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거주를 하는지에 따라 상속세 세금도 달라진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국내 거주를 하는 사람의 상속세 세금과 해외 거주를 하는 사람의 상속세 세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세율이 높아 자산가들이 해외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들을 흔히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망인이 해외의 영주권과 시민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만으로는 보유재산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과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세법상 거주자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망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법에서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란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지를 뜻하며 183일 이상 거소를 둔다는 뜻은 국내에 주소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소가 국내에 있고 또 국내에서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라고 해서 다 거주자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거주자인지 아닌지는 2010년 대법원 판결문을 참조하여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이 판결문을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등의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체류 날짜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자산의 유무나 직업, 가족의 생활권이 어디인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속세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망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공과금,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장례 비용에 대해서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 외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거주자가 아닌 분들을 비거주자라고 부르는데요. 돌아가신 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공과금, 국내 채무만 상속재산에서 차감을 하며 기초공제 2억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재산 30억 원을 가진 거주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때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산 30억 원에서 상속공제 10억 원을 차감한 20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약 6억 원가량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라면 일괄 공제 5억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산 30억 원에서 일괄 공제 5억 원을 차감한 25억 원에 대해 상속세 약 8억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상속재산 30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유무와는 관계없이 2억 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0억 원에서 2억 원을 차감한 28억 원에 대한 상속세 약 9억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이 3억 원에서 1억 원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를 도와드린 의뢰인이 계시는데요.
이 상속인들의 아버지께서는 미국에서 사망하신 상황이었고 이를 상담받고자 상속인들이 세무서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10년 넘게 거주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속세 의뢰를 맡기게 되었는데 이분들의 상속재산가액은 큰 규모에 속해서 아무래도 비거주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내분과 자녀는 국내에서 거주 중이었고 국내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었기 때문에 거주자로 판단을 하여 상속세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 세금을 3억 원가량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구분하기에는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하나의 판단만으로 세금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가량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